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 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32분입니다. 아른 후보님, 이미 오래전에 허당임이라고 하셨어요. 예, 저 허당인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 제가 아니라고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박점덕님, 조금 전 찌지직 소리가 남이라고 하셨고요. 잼파랑해님께서도 저도 지금 땀 닦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팬더방님께서는 머리 지날 때 고양이 키우면 해결된다고요. 예, 마우스는 고양이 키우면 안 되죠. 진짜 마우스 도망가요. 예. 네, 아재 개그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추석 물가 얘기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추석 물가 얘기를 시작합니다만 웃을 수가 없죠. 이게 물가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뭐 하나같이 비싸지 않은 게 없고요. 금값 아닌 게 없습니다. 미쳐버린 추석 물가라고 요즘 글쎄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미쳐버린 추석 물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요. 추석 물가가 미쳐버렸대요. 저도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마트 가보니까 이 무슨 농식품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더군요. 공산품 가격도 조금씩 오르는데 이 농식품, 특히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소해가지고 오르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거기도 계속 올라요. 근데 진짜 많이 오르는 건 뭐? 이른바 신선식품, 야채, 과일, 그리고 이 어패류 이런 종류입니다. 야, 진짜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니까 그 신선식품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음식물 가격도 자꾸자꾸 올라요. 돈가스 한 개가 13,000원이랍니다. 돈가스 한 개가 13,000원이요. 와, 사실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어떻게 보자면 좀 비교적 가격이 싼 게 이 돈가스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돈가스 싸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치값도 오르겠네요. 김치가 아니라 금치예요. 나 진짜. 요새 지금 가격이 가장 높은 거는 뭐니 해도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한 단 가격이 18,000원이나 하더라는 얘기는 이제 옛날이고요. 뭐 2만 원 넘었다더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시금치 한 움큼을 샀는데 그게 벌써 10,000원이더라. 시금치 못 먹겠다 라고 합니다. 김밥에서 시금치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예요. 김밥 나라 가보세요. 김밥 천국 가보세요. 시금치 안 넣어줘요. 어떤 파란색 채소가 들어있긴 한데 그게 시금치 아니래요. 다른 게 들어간대요. 너무 비싸서 넣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과일 가격 엄청 비싸요. 지난 설날 때보다는 덜합니다만 사과값도요. 이제 웬만하면은 사과가 웬만한 사이즈만 돼도 그냥 10,000원이 턱턱 넘어갑니다. 우와, 포도? 이거는 10,000원 넘는 거는 기본이에요. 샤인머스킷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한 송이 2만 원도 훌쩍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우와, 이 포도가 무슨 어휴. 자, 그런데 상황이 이러할진데 윤석열 정권은 그냥 안 올랐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안 올랐대 그냥. 한덕수 같은 놈은 뭐라 그럽니까? 2%밖에 안 올랐어요. 라고 큰소리 칩니다. 작년에는 많이 올랐지 않나요? 그랬더니 의원님은 한 해 먹고 사십니까? 진짜 우창을 진짜. 아니 그러면 한 해 먹고 사는 거 아니면 그러면 올해 겨우 2% 잡았으면 그거 한 해 먹고 산 거야? 아니 올해 2%밖에 안 올랐다고 얘기하는 한덕수 지야말로 한 해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작년 재작년 다 평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한덕수는요, 총리 그만두고 난 다음에 김앤장으로 갈 겁니다.
김앤장 우리 이제 밟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김앤장 압수수색 좀 하든지 또 세무조사라든지 해가지고 아예 그런 카르텔이라고 해야죠. 법조 카르텔이 제일 핵심되는 데가 김앤장이잖아요. 없애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참.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미쳐버린 추석 물가. 그런데도 안 올랐다는 윤석열. 그냥 우기면 돼? 입니다. 야. 자, 며칠 전 대정부 질문 자리였습니다. 한덕수하고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언쟁을 벌였죠.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고? 물가가 2%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안정이 됐다. 한국 경제가 나락에 빠졌다라고 했더니 잘못된 통계라면서 큰 소리 뻑뻑 칩니다. 물가 상승률이 2%로 뚝 떨어져서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덕수의 지금 현재 태도고 윤석열 정권의 태도입니다. 물가가 안정됐대. 근데 여러분 물가가 안정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물가가 안정됐습니까? 정말? 예? 물가가 안정됐다는 이 한덕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야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어거지를 써도 되나? 공무원이라는 자가 국무총리라는 자가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됐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사고 있죠? 실제로 언론에서도 한덕수의 이 발표를 보고 물가 상승률 2%? 못 믿겠다. 아우성. 이런 기사를 써냅니다. 물론 이 기사는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농식품 가격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하면은 1.9%, 2%가 맞다. 석유와 농산물을 포함해도 2.1%밖에 안 올랐다. 맞다. 다만 뭐 때문에 그렇다?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착시 현상?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밖에 안 올랐지만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 현상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감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이건 착시 현상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저는 이 말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한덕수 표현대로 하자면 올해만 먹고 살 거 아니잖아. 작년에도 먹고 살았어야 했고 재작년에도 먹고 살았어야 했어. 그럼 작년, 재작년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아니 나아진 게 아니라 올해 오름세, 물가 오름세가 잠시 진정됐다고 해서 이게 나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없지.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또 2% 올랐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안 올라야지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작년, 재작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2%밖에 안 올랐으니까 괜찮다. 아니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사과값만 해도 그래요. 지금 사과가 10,000원 넘는 사과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10% 내려앉았대요. 가격이 떨어졌대.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2배 이상 올랐는데 10% 떨어져 봤자지. 예, 원래 평년치에 비교하자면은 여전히 90% 이상 높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2%밖에 안 올랐으니까 이제 잘 된 거예요. 잘 풀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저 뻔뻔스러운 한독수를 보면서 진짜 싸다고 마렵다. 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언론들이 이런 상황을 참 제대로 짚어가면서 한덕수 네가 틀렸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을 안 해.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가 이렇게 뻔뻔스러웠다면은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국무총리가 지금 민생을 그 민생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둥 국무총리가 말이야 탁상머리 앉아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둥 온갖 비난이 다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어. 뭘 한다? 한덕수 전투력 좋더라. 이런 개소리를 뻘짓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언론이야? 아이고. 대한민국에 그 많다는 경제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 오른 것이 그 얼마나 허구인지 낱낱이 좀 까발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물가가 폭등을 했고 올해 그 폭등세가 잠시 진정을 한 것뿐이어서 2% 이거 가지고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 말하려면은 그거는 어거지다 라고 딱 지적을 해줘야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또 2% 오른 거잖아. 아니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한덕수 전투력 좋더라? 싸다고 맞아야 되는 건 언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나마 이렇게 보도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라? 이거는 더 팩트라는 회사의 언론 보도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언뜻 숫자만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뭐라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교한 수치이다. 지난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8월보다 3.4% 오른 것으로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즉 기저효과가 깔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해둔 신문이 그나마 있기는 있습니다. 예, 더 팩트. 예, 거의 유일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 기사가 정상적인 기사인 겁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만.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서울의 사과값, 바나나 값이 전 세계 1위다 이거야. 감자, 토마토는 세계 2위, 아시아 1위. 사과, 바나나, 감자, 토마토 가격이 세계 1위랍니다. 예?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2% 올랐으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솔직히. 예. 사과, 바나나 값 전 세계 1위. 감자, 토마토는 아시아 1위. 아시아 1위고요. 세계 2위입니다. 뉴욕보다 조금 싸답니다. 이 상태에서 2% 올랐다라고 하면 아니 안 그래도 죽겠는데 또 올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2% 숫자가 작다고 이게 좋아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나마 이렇게 보도를 해준 언론이 몇 군데 안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지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짚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야,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뻔뻔스러운 정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전히 언론들 중에는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쉴드 쳐주려고 하는 썩어 빠진 놈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기사 제목을 보면 꽤 그럴싸합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사과값은 떨어졌는데 수산물 가격이 올랐고 뭐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 물가가 올랐다는 건 착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를 쓴 그런 희한 야리꾸리한 놈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래요. 작년과 올해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이 정도입니다. 배추는요 2배가량 올랐고요. 시금치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무는 1.5배가 올랐고요. 배추 역시 50%가 올랐습니다. 애호박, 갈치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올랐네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착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이 올랐죠. 결국 확실한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물가 관리를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물가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 물가가 오르면은 상인들, 보통 상인들이나 농민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파는 물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좋아해야겠지.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은 상인들도 울상이라고 합니다. 왜? 가격이 오르니까 손님들이 안 온대.
배추 한 폭이 10,000원, 20,000원씩 하니까 추석인데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 상인들도 울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0,000원, 어떤 데는 20,000원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산지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산지 가격 둘째치고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격은 어떨까요? 제가 뒤져봤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소매가입니다. 소매가. 농수산물 시장이니까 다른 데보다 싸기는 하겠죠. 하지만 소매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다? 예, 지금 배추 한 포기 가격, 상품 가격이 4,300원입니다. 농수산물 시장 가격은 4,300원. 그런데 마트에 가면 10,000원이 넘는데, 시장에 가면 10,000원이 넘는데, 그럼 뭘 말한다? 중간에서 온 놈 새끼들이 또 띠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매 가격 외에 또 어떤 놈이 띄어먹는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가격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평년치에 비해서 그닥 많이 높은 건 또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배추가 5,000원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 배추 가격은 10,000원이 넘어요. 결국 중간 상인들이 많이 헤쳐먹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 말 그대로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진짜로 개입해야 되는 부분, 중간 유통 상인들이 헤쳐먹는 거, 요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예,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진짜로. 뭐 달리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니까 어떻게 돼? 예, 요즘 같은 추석 대목인데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예요. 온 도에 지금 난리예요. 시골 농산물 산지 가격에서는 산지에서는 산지대로 난리. 시장은 시장대로 난리. 다 난리야. 난리가 아닌 데가 없어요. 자, 보세요. 물가가 올랐다지만 시골의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고요. 조기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전시해 놓을 것, 진열해 놓을 것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망원시장의 한 상인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양반은 22년째 망원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해왔는데 지금 조기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팔기가 어려울 정도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최저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겁니다. 추석 대목인데 조기가 안 팔린다. 보통 조기가 우리 그거 아닙니까? 제수용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수용품이 안 팔릴 정도인 거야. 웬만큼 비싸면은 제수용품이니까 팔릴 거예요. 근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결국에 누구만 좋은 거야? 예, 중간 상인들만 좋고 영세 상인이나 서민들은 죽어나는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고 돈 좀 있는 애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더 돈을 버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 면함 박지원의 이 소설 중에 허생전이라고 있죠. 이 허생전에 보면은 허생이 그 매점 매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지금 딱 허생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다 하니까 중간 상인들이 이 신선식품들 이런 제품들을 매점 매석해서 쌓아두고 조금씩 흘려내 보내면서 자신들은 최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가락시장에서 소매 가격, 가락시장 소매 가격이 4,000원인데, 4,400원인데, 마트 가격이 10,000원일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뭡니까? 그 사이에 누군가가 해먹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매점 매석하고 있는 중간상인들, 유통상인들을 단속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매점 매석하는 중간상인들 단속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요새 뉴스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중간상인들이 매점 매석을 하딘가 말딘가 윤석열 정권은 손 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뭐야 지금? 서민들이야 죽어나딘가 말딘가 있는 놈들이 헤쳐먹는데 그거를 도와주고 여건 만들어주고 판 깔아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지는 뭐 또 다른 걸 해먹겠다는 거겠지요. 원래 가진 자들이 그래요. 서로 노나먹기를 하는데 너는 농산물 매점 매석에서 해먹어. 나는 고속도로 틀어가지고 해먹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진 자들의 나눠먹기거든요. 그래, 너는 저기 그 비리 저질러 가지고 해먹어라. 나는 뭐 어떻게 수사해가지고 해먹을게. 이 검사들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인 거예요. 가진 자들만 떵떵거리고 논하는 세상인 거예요. 참.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 윤석열이는 그런 정도 능력도 없다. 윤석열은 그저 가오다시만 잡고 다니고 해먹는 거는 아마 김건희가 해먹을 거다. 네, 그러겠죠. 니는 그래 비리 저질러서 해먹어라. 나는 주가 조작해서 해먹을게. 그래, 니는 땅값 올려서 해먹어라. 나는 고속도로 틀어가지고 해먹을게. 뭐 이런 거죠. 참 통탄할 일입니다. 아우 참 답답하네요. 아우.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